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스포와이트 러닝입니다. 오늘은 시즌2 3주차입니다. 벌써 3주차가 됐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Don't Stop Pre-Training, Adapt Language Model to Domain and Task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셀프 스포와이트 러닝이랑 약간 거리가 있는 논문이긴 한데요. NLP 쪽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대부분 그 MLM 혹은 뭐 기타 로 학습한 프리 트레이닝에서 한번 트랜스퍼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주고 있는 논문이라서 선정을 했고요. 오늘 그 논문을 저희 김동규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3주차 거꾸로 읽는 딥러닝 NLP 3주차 발표자 김동규입니다. 저는 9월 1일부터 서울 아산병원에서 의료 생체신호 인공지능을 연구하기로 돼 있었고요. 어, 생체신호에다가 이제 NLP에서 사용되는 여러 시계열 정보 데이터를 모델을 적용하는 거를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준비 굉장히 그 타이틀 화면이 깔끔한데요. 오늘 준비한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논문은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Don't Stop Pre-training Adaptive Language Models to Domains and Task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2020년에 ACL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제가 선정을 제가 그냥 한 건 아니고 어떤 그냥 일정에 맞춰서 3주차쯤에 이제 제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선정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수식이 아예 없는 그런 논문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제 좀 어떤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 개념들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짚어 드릴 테니까 좀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훌륭한 인트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논문은, 이 논문은 이제 도메인이랑 태스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논문에 있는 피규어 1에 해당하는 그림인데, 이제 오른쪽은 이제 주로 뉴스나 인터넷 등 대규모의 말뭉치로 구성된 텍스트 데이터, 집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은 어떤 특정한 주제로 이루어진 텍스트 데이터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주제를 도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집된 대규모 말뭉치도 하나의 큰 랭귀지 모델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가운데 회색은 이제 특정한 주제의 데이터 분포에서 즉 타겟 도메인에서 어떤 풀고자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제가 그럼 보니까 지금 이 논문에서는 도메인이랑 태스크라는 개념을 분리해서 네, 접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네네. 혹시 그 도메인과 태스크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논문에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동규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가 무엇이 될까요? 우선 논문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저는 이제 사실 도메인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나는 의료 도메인에서 연구를 한다. 뭐 음, 아니면은 뭐 금융 도메인에서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넓게 봐서 나는 NLP를 도메인으로 삼는다. 뭐 비전을 도메인으로 삼는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특히 언어 모델 관점에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가 수집된 어떤 형태, 공간, 어떤 데이터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 드리면서 도메인과 테스트가 이 논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 건데, 이제 다음과 같이 이 텍스트가 분포되어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은 이제
학교, 지구, 미국 이런 것처럼 특정한 주제가 없고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왼쪽은 이제 대출, 신용등급, 카드 이런 것처럼 딱 봐도 이제 어떤 특정한 공통된 주제로 좀 묶인 것처럼 보일 수 그러니까 묶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가운데 뭐 삼성전자, 카카오, 엔비디아처럼 이런 단어가 추가가 될 때 여기서 이제 도메인은 왼쪽에 있는 그 왼쪽에 이제 타겟 도메인은 금융이라는 도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카카오, 삼성전자, 엔비디아는 그 금융이라는 도메인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태스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네네. 논문에서는 네, 주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이 내가 갖고 있는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를 태스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여주신 그림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은 뭔가 이 도메인에 대한 구분을 어, 복합 디스트리뷰션의 차이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네. 그렇게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이쪽 왼쪽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기존 PLM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도메인이에요. 즉 MLM 태스크로 학습됐을 때 이 PLM이 보게 되는 그런 도메인,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그거를 뭐 파인 튜닝이나 트랜스퍼 러닝이랑 같은 방식으로 이쪽으로 이제 어, 추가 러닝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 타겟 도메인이고 그 타겟 도메인 안에서 어떤 특정한 태스크, 예를 들면 클래시케이션이라든지 리트리버리라든지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해당 사용되는 복잡들이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과 태스크의 개념을 나눠서 접근하고 있고 또 도메인도 타겟 도메인과 오리지널 LM 도메인, 뭐 PT 프리트레인 도메인을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동규님께서 저희가 이해를 돕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투이라든지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렇게 워드 단위로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어, 복합은 토크나이저 기반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어 같은 거는 형태소 단위가 될 것 같고요. 네, 영어도 영어 토큰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였네요. 계속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 감사드립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 그림에서 태스크를 또 둘러싸고 있는 약간 회색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회색 영역을 unlabeled 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안에 검은색이 이제 레이블드 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unlabeled 데이터로 프리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고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좀 오른쪽에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좀 직관적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네요. 네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프리트레인 모델, 특히 여기서는 이제 로버타를 쓰게 되는데 그 모델이 사용한 텍스트의 규모는 이제 160기가 정도로 상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논문을 보기 전에는 이 대규모의 언어 모델이 이제 보지 않은 어떤 토큰이나 문장은 웬만하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 봤을지라도 그 어떤 특정 도메인 또는 태스크에 어떤 특화되게 학습이 되진 않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성능 저하 그래서 그거를 성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왼쪽에 이제 계속 보여드린 왼쪽 도메인이 이제 파란색 영역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도메인 안에는 아까 풀고자 하는 문제들이 여러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도메인 역시도 여러 개가 이렇게 겹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안에도 또 여러 태스크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림이 너무 직관적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 배경 설명은 이제 도메인과 태스크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고, 다음은 이제 인트로덕션을 소개를 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그 모델은 로보타입니다. 이제 대규모 코퍼스를 사전 학습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마스키드 랭귀지 모델 방법으로 이제 언어 구조를 학습하는 모델이 되겠는데 이 모델은 이제 버트 모델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최적화된 학습 파라미터를 찾고 이제 버트를 더 최적화되게 바꾼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만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버튼은 이제 학습하기 전에 한 번만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마다 같은 마스킹된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데, 로보타에서는 매 학습마다 새로운 마스킹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버트에서는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는 어떤 그 로스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로버타에서는 이 부분을 제거해도 성능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는 그 음, 결과를 보임으로써 이 로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네, 네, 그래서 이 말씀하세요. 로버타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음, 이 로버타는 다른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중에서 보다도 더 큰 모델이라고 네. 다음으로 조금만 첨언 드릴게요. 로보타 말씀 주신 거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도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버트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더 많은 코퍼스에 대해서 학습이 됐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키워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2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 로보타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을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많은 컴퓨팅 자원을 써서 어, 학습을 시켰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성능도 좋습니다. 그래서 로보타를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크고 성능 좋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제 특정 도메인 또는 특정 태스크에서 적용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해야 될까가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사실 많이 아시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제 프리트레이닝 방법은 이제 대규모 언레이블드 콜퍼스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언어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구축된 이제 언어 모델을 이제 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이제 레이블 된 이제 데이터에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서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이제 로보타가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도메인이나 태스크에서는 일반화만큼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확립되지 않았다고. 음, 음.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도메인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입니다. 이것은 이제 네 개의 스페시픽 도메인으로 사전 학습을 추가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태스크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 도메인별로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태스크에서 사전 학습을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 이제 그 실험을 위한 그 도메인과 태스크 세팅이 따로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이제 이 음, 중간에 있는 그 DAPT라든지 TAPT 이런 게 되게 많은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게 도메인 어댑티브, 어떤 게 이제 음. 도메인 뭐 크로스 도메인을 한 거고 어떤 게 이제 트랜스퍼를 하려고 한 건지 이런 거를 이제 볼 때마다 확인을 해야 돼서 제가 한번 그 정리를 해 보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베이스라인은 이제 로버타가 되겠습니다. 로버타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 이제 MLM 프리트레이닝을 한번 하게 된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바로 4번으로 넘어가서 다운스트림 태스크 클래시피케이션 그 문제를 파인 튜닝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도메인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로버타, 그러니까 MLM 프리트레이닝 된 로버타 모델을 가지고 사전 학습을 이제 도메인에 따라 도메인으로 추가 사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2번이 추가가 됐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테스트 그 네네 도메인 추가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혹시 그 도메인 어댑티브 트레이닝, 프리 트레이닝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우선 기본적으로 로버타로 그, 그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학습이 된 상태에서 음, 이제 DAPT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으로 한 음, 번 더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음, TAPT 같은 경우는 이제 태스크로 이제 사전 학습을 한 번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 이제 추가가 된 거고 이제 DAPT랑 TAPT가 결합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에 이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통해서 TAPT의 성능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뒤에서 부분, 설명 주실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네, 그 DAPT, 그러니까 뎁트라고 읽을게요. 뎁트 그리고 밑에 TAPT, 탭트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 뎁트랑 탭트에서 그 추가 프리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네, 이때 사용되는 오브젝티브는 동일한가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저희가 MLM으로 먼저 로보트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뎁트를 이용해서 추가 학습을 시킬 때의 오브젝티브와 그리고 탭트를 이용해서 추가 학습을 시킬 때의 오브젝티브가 MLM인지 혹은 그 외에 다른 것인지가 저의 질문입니다. 아, 다 MLM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 2, 4번, 1, 2, 3번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이 다 MLM 프리트레이닝 방식인 거고, 마지막에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할 때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탭트에서는 그 태스크 스페시픽 셋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레이블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레이블을 다 떼버리고 그냥 MLM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네요. 네, 버스트로. 맞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레이블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표가 지금 이 테이블 10, 요 표가 되게 좋은 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로보타 코퍼스밖에 없으면 로보타로 MLM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내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튜닝하고자 하는 도메인과 유사 도메인 코퍼스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뎁트를 하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다 우리가 타겟 다운스트림 태스크 코퍼스를 뭐 뭔가를 데이터셋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파인 튜닝 하기 전에 그걸 이용해서 그대로 탭트를 하면 성능이 조금 오른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게 이게 세 번째 뎁트 더하기 탭트 요게 될 것 같고 밑에 KNN 탭트랑 큐레이티드 탭트는 요거는 이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아마 뒤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정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드렸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기여하는 바는 NLP 클래시피케이션에서 4개의 도메인이랑 8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실험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게 돼서 저 처음에 봤을 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오른쪽에 이제 표로 오른쪽 상단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힐끔힐끔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너무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도메인이랑 태스크 전반에 걸쳐서 그 어댑티드 랭귀지 모델의 트랜스퍼러빌리티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태스크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 수행을 할 때 사람이 직접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식과 KNN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어그멘테이션 하는 방법의 효과성을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설계랑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제 선행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는 네 개의 도메인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 그 페이퍼랑 컴퓨터 사이언스 페이퍼랑 그리고 이제 리뷰 데이터 그리고 뉴스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 선정된 도메인 안에는 두 가지씩의 태스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메인의 하이 집합으로 태스크 스페시픽한 그 데이터셋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PT라고 하는 거는 프리트레이닝의 약자인 것 같은데 로버타의 이제 콜퍼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른쪽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제 각 도메인별로 상위 10K 단어들을 가지고 보캐블러리 오버랩을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 그 프리트레인 모델이랑은 뉴스 데이터랑 리뷰 도메인이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음. 바이오메드 도메인이랑 이제 그 CS 도메인은 좀 이제 프리트레인 도메인이랑 그 유사도가 좀 떨어진다고 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트레인 도메인이랑 컴퓨터 사이언스가 제일 머네요. 제일 멀고. 네. 뉴스가 프리트레인이랑 제일 가깝고. 네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드렸던 게 이 도메인에 대한 그 디스턴스의 차이는 여기서는 복잡이 얼마나 겹치느냐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실무에서도 그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유니그램 복잡 같은 거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메인과 이 도메인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을 할 때 그 유니그램 복잡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뭐 비슷하면은 이제 뭐 여기서 적용했던 그런 뎁트나 셉트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비슷하지 않으면 뭐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도메인별 유사도를 평가하는 여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글쎄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일단 지금 얘기했던 그 방법 그 네, 유니그램. 그쵸 음, 유니그램 복잡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나 네. 겹치는지를 보는 게 이제 가장 가장 그 아, 직관적이면서도 이제 맞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사용한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 방법이겠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위 10K 단어만을 가지고 이제 아, 한다고 네네. 아, 했는데 그쵸, 그쵸.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아, 음, 네네. 그러니까 어, 그 유니그램 복합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가 당연히 가능하고 여기서는 그 유니그램 복합 중에 상위 10K 단어만 가지고 비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 가장 그 사실 그 복합 맵도 굉장히 그 많이 사용되는 복합이 있고 많이 사용되지 않은 복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빈도순으로 소팅을 해가지고 상위 단어 기반으로 유사도를 이제 오버랩을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저걸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뭐 10K고 100K고 뭐 이렇게 늘려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혹시 다른 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네,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그러면 복잡만 비슷하면, 복잡은 결국에는 뭐에 디펜던트 하게 되냐면, 토크나이저에 디펜던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토크나이저를 어, 뭐 실험을 할 땐 토크나이저를 뭐 이제 토크나이저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토크나이저를 각각 훈련을 시킨 다음에 뭐 비교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실험 세팅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영수님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뎁트를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제 장표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로버타 사전학습 모델로 각 도메인에 대한 그 MLM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뎁트 같은 경우에는 로버타 사전학습 모델을 초기 웨이트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각 도메인 콜퍼스로 추가 사전학습을 진행을 해서 MLM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프리트레인 성능이 베이스라인 대비 얼마나 MLM 로스가 낮아지느냐,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려고 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어, 뎁트 이후에 뉴스 도메인을 제외한 영역에서
그 베이스라인 대비 다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가 말하기에는 이 정도의 이제 성능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뎁트 방법을 사용을 했더니 그 MLM 로스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 이제 중요한 점은 바이오메드 도메인이랑 CS 도메인이 프리트레인 도메인 도메인이랑 그 복합 유사도가 이제 디스시밀러가 됐었는데, 그 도메인들이 오히려 더 성능이 효과를 더 많이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원래 거와 다른, 그러니까 우리의 태스크가 원래 도메인과 굉장히 달랐을 때 그거와 유사 도메인으로 한번 중간에 프리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게 도메인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유사도가 낮을수록 그 뎁트의 잠재력이 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MLM 그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이제 각 태스크별로 클래시피케이션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걸 낫 뎁트라고 읽어야 할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 프리 트레이닝된 로버타에서 그 지금 하고자 하는 도메인이 아니라 다른 도메인에서 프리 트레이닝을 추가로 한 다음에 태스크에 이제 성능을 확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뎁트가 베이스라인보다 대부분 이제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LM 로스에서 이제 바이오메드랑 CS 도메인 부분에서 이제 그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었는데,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바이오메드랑 CS 부분에서 더 많은 성능 향상을 뎁트에서 이제 보여줬었고,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뭔가 그냥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서 사전 학습을 시켰으면 당연히 데이터가 많이 학습을 시켰으니까 성능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의문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낫뎁트라는 이제 방법을 한번 다 실험을 해보게 됐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자 하는 도메인이 아니라 그 다른 도메인.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유사도가 가장 낮은 도메인을 이제 추가 프리트레이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메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리뷰 도메인이 이제 가장 그 유사도가 먼데, 그 리뷰 도메인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추가로 진행을 해서 이제 그 성능을 확인한 결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그 베이스라인보다 데이터를 더 줬음에도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도메인 그러니까 도메인이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딱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요거는 유사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보타의 오리지널 코퍼스랑 유사한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지금 이게 로보타 성능이잖아요. 여기가 색깔을 바꾸면 이게 로보타를 오리지널 로보타 PLM을 가지고 그대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 튜닝하는 경우의 성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더 뎁트한 거니까 성능이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성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파란 박스 찐 부분에 보면은 이건 이제 유사 도메인이에요. 뉴스가 가장 유사하고 그다음에 리뷰가 유사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능 개선폭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딱 보면은. 근데 이거와 대조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게 위에 있는 얘네들이에요. 일단 제일 먼 CS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성능 개선폭이 있는 거죠. 거의 한 10점 넘게 성능 개선이 됐죠. 바이오메디칼 도메인도 성능 개선이 있는데 CS보다는 낮아요. 하지만 여기보다는 높죠.
그래서 순서가 그 PT라는 코퍼스의 가장 그 이게 결국에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PT라는 코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뉴스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리뷰가 가깝고 그 다음에 바이오메디칼이 가깝고 그 다음에 CS에 가깝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거의 그 성능 개선폭이 있습니다. 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애들은 그 not depth, 꺽쇠 뎁트를 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관련 없는 도메인으로 튜닝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거나 조금 어, 거의 유지되는 그런 건데 이제 이 CS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오히려 오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요거는 결국 그 PT보다 뉴스가 더 PT에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T보다 뉴스가 PT랑 CS랑 비교했을 때 PT랑 뉴스가 좀 더 CS에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성능이 그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CS가 그만큼 멀다는 얘기죠. 그런 재밌는 그 해석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실험 결과가 결국 시사하는 건 뭐냐면 어, 어, PT와 유사하지 않은 도메인일수록 뎁트를 해야 된다는 거를 결국에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메인 오버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도메인 간 유사도가 이제 지금까지 도메인이랑 이제 유사도가 낮았을 때 뎁트를 하게 되면 이제 성능이 확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럼 도메인 간 유사도가 높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그 리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과 유사도가 높으면은 긍정적인 트랜스퍼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추가한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뷰 도메인이랑 뉴스 도메인이 이제 유사도가 이제 서로 4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음, 이 그러니까 뉴스 도메인으로 추가 프리 트레이닝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다른 도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CS 뉴스 같은 경우 좀 예외긴 하지만 다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유사한 도메인으로 프리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성능이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을 음, 보여서 그 부분을 이제 긍정적인 트랜스퍼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탭트인데요. 탭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각 도메인별 두 개의 태스크에서 추가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즉 이제 태스크당 한 개의 랭귀지 모델이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리트레인된 로버타 모델을 이제 태스크에 맞게,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프리트레이닝을 추가로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뎁트를 한번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태스크에 한해서 다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즉, 왼쪽 같은 경우에는 로버타까지 포함해서 프리트레이닝 두 번 이루어진다면은 오른쪽은 로버타 포함해서 프리트레이닝 세 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은 베이스라인보다 탭트가 이제 대체적으로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탭트와 이제 뎁트가 크게 차이 나지 않거나 이제 뭐 RCT나 하이퍼나 아니면 이제 AGN 등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탭트가 오히려 이제 뎁트보다 데이터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데 CS 부분은 어 이제 그
베이스라인 대비는 탭트가 올랐지만 뎁트 대비해서는 굉장히 성능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음, 그 CS 데이터가 로우 리소스여서 데이터가 이제 태스크 데이터가 좀 적기 때문에 음, 발생하는 음,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게 근데 이제 사실 탭트는 거의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뎁트는 저희가 그 이제 별도의 리소스, 데이터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탭트는 어쨌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 셋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서 사실 거의 공짜 개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컴퓨테이션만 할 수 있다면. 네네.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스퍼 탭트인데요. 이제 같은 도메인에서 이전 탭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메인 안에서 어떤 특정 태스크를 가지고 프리트레인 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 트랜스퍼 탭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도메인이지만 서로 다른 태스크에서 서로 그 트랜스퍼, 그러니까 그 정보가 전달이 잘 되나를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도메인 안에 있지만 태스크 1을, 태스크 2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된 다음에 태스크 1으로 음, 성능을 확인을 하는 결과인데요. 음,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경우에 대해서 트랜스퍼 탭스가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같은 도메인이라도 태스크별로 이제 데이터 분포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탭트에서 아무래도 이제 탭트가 이제 데이터가 좀 적은 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이제 효율적으로 더 탭트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휴먼 크레이티드 탭트 방식인데요. 이제 어그멘테이션 방법인데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이 직접 언레이블 코퍼스를 해서 이제 태스크 관련된 콜퍼스를 직접 선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메인 안에 태스크가 있는데 그 주변, 그러니까 태스크랑 비슷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사람이 직접 보고 선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잠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혹시 그 휴먼이 얼마만큼 큐레이션을 하나요? 언레이블드 타겟 코퍼스에서 양이? 이게 이제 그 세 개의 데이터셋마다 제가 그 부분을 기입을 하진 못했는데, 음, 음, 네, 그러니까 바이오메드랑 뉴스랑 그 리뷰스에 해당하는 그 각각 태스크마다 좀 사용한 개수가 다른데, 지금 여기 기입된 그 바이오메드의 RCT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입을 해놨는데, 네네. 네, 원래는 이제 18,949개를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음, 500개를 이제 선별을 큐레이션해서 해서 네, 네네. 성능을 확인을 했을 때, 그냥 전체를 확인한 것보다 이제 95% 수준의 웃도는 성능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논문 보고 보니까 네네. RCT 500 같은 경우에는 500, 그리고 어, 하이퍼 파르시션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515개, 그리고 IMDb 같은 경우는 20K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음, 부탁드립니다. 네, 영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새로운 도메인에서 태스크 1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트랜스퍼 탭트에서 태스크 2 데이터 때 뎁트 차이는 풀버스 양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거 좀 부연 설명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요. 네네네네. 그 이전 장을 보여주시면 그 태스크 1 입장에서 보면은 태스크 2 데이터도 그 어떻게 보면 코퍼스에 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금융이라고 치면은 음, 로보타 원래 오리지널 도메인 말고 금융이라는 도메인에서 태스크 1을 수행하는데 음, 태스크 2 데이터로 트랜스퍼 탭트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금융 도메인에서 탭트를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스크 2 데이터로 탭트를 하는 거는. 태스크 투 데이터가 결국에는 여기선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인 건데 그게 맞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네, 결국 그렇죠. 그것도 네네. 새로운 어쨌든 하고자 하는 새로운 도메인에서의 데이터니까 그렇죠. 그 결국 트랜스퍼 탭트와 뎁트 차이는 그 코퍼스 양인지 굳이 따지지 제가 않으면. 생각했을 때는 뎁트는 별도의 뭐 예를 들면 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는 커다란 뭔가의 범주에 코퍼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탭트는 그냥 원래 다운스트림 파인 튜닝 하려고 있었던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한 번 더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다운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뭔가 그렇게 준비된 도메인에 대한 코퍼스가 많이 있으면 뎁트를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탭트는 뭐 그런 건 없는데 조그맣게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데이터셋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탭트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어, 양의 차이로 당연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양이 당연히 차이가 나고 다만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내가 가용한 그 도메인의 데이터셋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과 또 현재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페이지네요. 그 이 큐레이티드 탭트와의 차이는 뭐냐면 이 어, 뎁트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훈련하고자 하는 타겟 토스크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도메인 군의 코퍼스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큐레이티드 탭트 같은 경우에는 어, 그것과 완전히 유사한,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태스크셋과 분포 데이터 특성이 완전히 유사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이 많이 존재했을 때, 그거를 사람이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뎁트 대비 얼마만큼 성능까지 갈 수 있는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 가지가 사실 조금 조금씩 세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마무리할 때 좀 다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거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지금 그 위에 있는 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맨 앞에서 동규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따가 서머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순이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그렇게 선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나 어떤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 주변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선별하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은 어 이제 어, 네. 합리적인 이제 시간 내에 모든 문장들을 인베딩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가벼운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뱀파이어라는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뱀파이어 모델은 지금 이 돈스타 프리트레이닝 저자가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뱀파이어라는 이제 유니그램 단위의 백 오브 월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조금 보면은 이제 언레이블 텍스트가 그 유니그램 단위로 이제 쪼개져서 월드 프리퀀시로 인풋과 타겟시로 그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부에 이제 VA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VA의 인코더를 가지고 뱀파이어 인베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습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태스크 콜퍼스랑 도메인 콜퍼스가 이제 같은 공간에 인베딩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뱀파이어 모델에 같이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학습된 그 인베딩 그 뱀파이어 모델에 어, 이제 태스크 데이터를 인풋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 태스크 데이터나 이제 그 도메인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인베딩 그 공간에 뿌려지게 되는데 이제 태스크 데이터랑 주변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사람 이제 대신 결국에는 뱀파이어가 뽑는 거죠. 아까랑 차이는. 그죠? 네, 맞습니다. 사람이 뽑지 않고
이제 그 만들어진 임베딩 벡터를 가지고 KNN 모델을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태스크 데이터랑 가까운 도메인 데이터를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데 KNN 탭트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탭트를 이제 거의 이제 능가하는 거를 볼 수 있고 K가 이제 증가할수록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KNN 탭트 성능이 이제 꾸준히 증가하면서 탭트에 이제 거의 근접하게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탭트보다 K는 뎁트가 훈련량은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음, 뎁트는 큰 도메인에서 많은 양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뎁트 같은 경우랑 그리고 KNN 같은 경우도 500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용 음. 측면에서는 KNN 뎁트가 이제 압도적으로 더 하고 볼 수 있어요. 더, 그러니까 더 적게 훈련하고 더 효과가 좋은 그런 건데 결론은 결국에는 탭트 안에는 실제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그젬플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이 KNN 탭트는 그 뱀파이어 같은 리트리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도메인 트랜스퍼에 도움이 될 만한 애들을 잘 뽑아서 걔네들만 이용을 해서 추가 MLM 학습을 해가지고 어, 성능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게 대략적으로 500개만 돼도 그 뎁트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코퍼스로 그 추가 프리트레이닝을 한 것보다 성능이 거의 근접한다. 뭐 일부 도메인에서 성능이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탭트, 뎁트 그리고 그 두 개를 같이 쓴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선별한 큐레이티드 탭트, 그 다음에 이제 KNN 탭트까지 이 모든 그 성능을 이제 그 뭐 메모 그 사용된 데이터나 이제 그래서 그 정확도까지 같이 보게 되는 표인데요. 어, 보시는 그 결과를 보면은 이제 큐레이티드 탭트가 그 F1 스코어 기준은 제일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이 선별해야 되는 그런 비용적인 문제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뎁트 탭트가 이제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뎁트 데이터가 지금 그 탭트를 사용하는 거에 비해 47기가라서 엄청 많은 그런 어떤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KNN 탭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더 훨씬 비용 측면에서 적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성비 좋은 모델을 좀 KNN 탭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뱀파이어라는 모델이 약간 이제 약간 뭐 속된 말로 허접한 리트리버러이기 때문에 저 리트리버러를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은 걸 쓰면 성능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럴 겁니다. 저는 뎁트 탭트 성능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거 리트리버 좋은 거 많으니까요. 네. 이거 2020년도 논문이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이제 여러 실험을 이제 많이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로버타라는 큰 거대 모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이라 할지라도 이제 특정 도메인 또는 태스크에서 어떤 어,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그 자체의 도메인의 특성을 그러니까 그 도메인 자체를 파악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학습된 대규모 그 모델을 특정 도메인 또는 특정 태스크에 한해서 다시 한번 추가 프리트레이닝 하는 거를 하면은 이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이제 랭귀지 모델을 이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여기서 설계된 방법들 말고도 이제 재용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여러 방법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정말 그 프리트레이닝 설계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은 더 좋은 그 랭귀지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저자가 그 발표했을 때 쓴 그림인데 이제 Don't Stop Pretty라는 모든 이제 각 큰 범위에서부터 이제 줄어드는 태스크 범위까지도 그냥 계속 프리트레이닝을 할수록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음, 느낌의 그런 그림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어,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 혹시 그 테이블 10을 띄워줄 수 있나요? 테이블 10. 아까 테이블 10이 앞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요거네요. 요걸 좀 더 키워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림을 좀 잡아당겨서 그게 안 되나요? 이 PDF예요? 아니요, PPT입니다. 그러면 아, 테이블 10 그림을 좀 더 확대시켜 주시면 될 것 그리고 같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논문 자체는 그 추가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추가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문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실은 컨티뉴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뭐 어떤 논문에서는 뭐 도메인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이라고 여기도 쓰고, 어떤 논문에서는 도메인 매치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결국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도메인과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타겟 도메인과 유사한 코퍼스로 프리트레이닝을 추가하면 도움이 되는가? 가 이거 첫 번째 질문이고요. 뭐두 번째 질문은 프리트레이닝에서 비슷한 태스크를 본 적이 있으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조금 좋은 거는 어,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나눠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도메인이란 그 속성이 있을 것 같고 하나는 태스크라는 속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접근하고 있고 각각을 뎁트와 텍트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결국에는 지금 여기 이 표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한테 어, 로보타의 그 체크포인트만 존재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만 밖에 없다라는 케이스에서는 일단은 항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탭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로보타 라지의 체크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태스크 스페시픽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셋이 있으면 이 탭트를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데이터셋에서 레이블 다 떼버리고 한번 추가 프리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탭트는 항상 디폴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건 디폴트 옵션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추가 코퍼스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의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어떤 금융권에서 들어오는 FAQ를 분류하는 태스크였는데 그 금융권의 상담 내용을 뽑아놓은 언레이블 코퍼스가 엄청 크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뎁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뎁트가 이제 도메인 언레이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뎁트를 가지고 먼저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뎁트를 가지고 또 태스크 스페시픽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어,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을 하면 가장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논문에서 보였죠.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도메인에 맞는 이제 그런 코퍼스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런 경우인데 대신에 우리가 태스크 스페시픽한 언레이블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큐레이티드 탭트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큐레이티드 탭트에서 그 어떤 태스크 스페시픽한 언레이블 데이터셋에서 사람이 몇 개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리 트레이닝을 하면은 우리는 큐레이티드 탭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 사람의 노력이 들이기 싫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KNN 탭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KNN 탭트를 할 때는 당연히 요거는 해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약간 이제 정제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사전 학습된 다른 익스터널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케어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를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탭트를 하게 되면 그게 KNN 탭트가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보이시는 것 보는 건 보이시고 있는 거는 이 KNN 탭트가 가장 그 데이터 효율적이고 계산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어, 실제적으로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 혹은 셀프 스파이드 러닝에서
어, 이용하고 있는 그 트레이닝 그 메소드와 굉장히 결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게 되는 그런 컨트러스티브 러닝 페이퍼들에서는 전부 MLM으로 학습한 체크포인트에다가 어, 추가 프리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그 방식을 MLM으로 그대로 하지 않고 컨트라스트 러닝, 그러니까 인포 NC 같은 논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메인 트랜스퍼를 해요. 그래서 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일종의 당위성을 부여한 논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KNN 텍트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이후에 나온 논문들이 어떤 논문들이 있냐면 KNN LM 그리고 혹은 레트로 같은 논문이 있습니다. 뭐 레트로는 딥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이라서 여러분들 좀 잘 아실 건데요. 그런 데서 이제 이 리트리버를 활용해서 그 K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를 뽑아가지고 훈련에 넣는 그런 테크닉들을 쓰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논문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목하시고 뭐 KNN LM이라든지 레트로 같은 논문을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논문을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논문 발표는 이상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혹시 동균이 이 논문 읽으시면서 소감이나 뭐 느끼신 점 있으면 뭐 코멘트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논문 자체가 뭐 수식도 없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프리 트레이닝을 한 번 또 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단순히 로보타를 사용해서 파인 튜닝만 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프리 트레이닝을 여러 번 해서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탭트나 KNN 탭트까지 사용을 해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좀 되게 관심 있게 보게 됐고 그리고 방금 재용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논문들이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동균이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